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3년 동안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딱 제 이상형이었고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 공세를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면 고마워하고 행복해했죠. 남자친구의 직업은 자산관리사였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강남에 있는 신축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건물을 여러 채 갖고 계신 건물주였어요. 인물, 직업, 성격, 집안,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탐나는 신랑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3년쯤 연애했을 때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죠. 오빠,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야. 우리 결혼하기엔 이미 나이도 꽉 찼고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정미야, 오빠는 돈 좀 더 모아서 결혼하고 싶어. 오빠가 3억 모았고 나도 1억 모았으니까 둘이 합쳐서 하면 되지. 그리고 모자란 건 부모님께 조금씩 도와달라고 하자. 오빠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결심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부모님께 우리 결혼하겠다고 얘기 드릴게. 처음엔 결혼에 관심 없던 남자친구도 제가 자꾸 조르자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와 드디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3개월 후 저희는 각자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아빠를 모신 납골당에 가서 아빠께도 결혼 소식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무척 힘들어 하셨죠. 그래도 다행히 아빠가 물려주고 가신 돈이 넉넉해서 엄마와 저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울면 엄마가 대성통곡하실 것 같아 눈물을 꾹 참고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먼저 예약하는 게 우선이라 예식장 투어를 다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당한 가격 선에서 예약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일전에 너무 비싸서 예약하지 못했던 최고급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여긴 왜 온 거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일단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예식장 직원이 나오더니 예식장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결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미야, 여기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너무 비싸잖아. 여기 마음에 들면 여기로 하자. 오빠가 예식 장비 전부 낼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정말? 오빠 고마워. 사랑해. 저는 뛸 듯이 기뻤고 경제적으로 듬직한 오빠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날 행복감에 젖은 채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죠. 정미야, 예식장 예약비가 500만 원이라는데 예약비만 너가 입금해 줄래? 나머지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전 예약비 정도는 제가 내는 게 마음이 좀 편하겠다 싶어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해뒀던 예식장은 계약금을 물고 취소하게 됐죠. 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더니 남자친구가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모자란 게 하나 없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예식장 비용을 남자친구가 부담한다니 고맙고 미안하다며 밥을 사주시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엄마와 함께 오빠에게 식사 대접을 하러 소갈비 전문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뜸 결혼 전에 궁합을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남자친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엄마 생각만 밀어붙이셨죠. 가만히 듣고 있던 제 남자친구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대신 좀 비싸더라도 제가 용한 대로 알아보고 예약할게요. 라며 싫은 내색 없이 저희 엄마 뜻을 따라주었어요. 결혼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궁합을 보자는 엄마의 제안을 쿨하게 받아주는 남자친구가 너무나 고마웠죠. 며칠 후 전 남자친구가 알아봤다는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희들은 안 돼. 상충살이 너무 심하게 꼈어. 상충살이요? 둘이 만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된다고. 특히 너,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제명에 못 살아. 당장 헤어져. 남자친구는 그 무당 말에 엄청 화를 내며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말이면 단 줄 알아? 재수없게. 당장 나가자.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저는 그 점집을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점쟁이들은 원래 다 사기꾼이라고 사실 자기는 저런 말 안 믿는다며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 진행하면 된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시면 걱정할 테니 엄마에겐 비밀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대로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이 저런 말을 하니 많이 찜찜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저런 무당 말 한마디 때문에 완벽한 오빠와 헤어질 순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한 말은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 앞이라며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나오라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미야,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아니, 건강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심근경색이래. 라고 말하는데 남자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오빠, 괜찮을 거야. 금방 좋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곧 있으면 우리 상견례인데 어머니 때문에 미뤄야 할 것 같아. 어쩌지? 상견례야.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오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잘 챙겨드려. 알았지? 저는 남자친구를 안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무당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혹시 나 때문에 오빠네 어머니가 저렇게 되신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건 미신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머님이 장기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상견례는 무기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입원실에 병문안을 가려 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누워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기 싫으시다며 건강해지면 만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 편에 선물과 편지만 종종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하라고 하셨다며 신혼여행이며 드레스며 고르러 다니자고 하더군요. 돈 잘 버는 남자친구 덕에 신혼여행도 최고급으로 예약하고 드레스도 다른 데보다 꽤 비싼 샵에서 고르기로 했어요. 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샵에 도착해서 드레스를 고르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옷들은 처음 입어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제가 마치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 남자친구가 사진도 찍어주고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어딘가 불편한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괜찮냐는 말에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다음 옷도 입어보라고 했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옷을 입어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119에 전화를 걸었고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남자친구를 보며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며 혼자서 검사받고 갈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전 걱정되는 마음에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남자친구의 단호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무당의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만나면 남자친구가 제 명예 못 살 거라는 말이 자꾸만 생각나서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갔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매일매일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결과가 나왔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는 할 말이 있다며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그건 바로 진단서였습니다. 정미야, 나 위암이래. 우리 결혼 접자.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도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미루고 치료부터 받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미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는데 아픈 몸으로 정미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헤어질게요. 라고 했죠. 저희 엄마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고 저는 남자친구 옆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네가 이럴 줄 알고 나 미국에 가서 신약 치료 받기로 했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는 제 전화도 문자도 모두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시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라며 치료 잘 받고 오겠다는 문자였죠. 그러면서 오빠 기다리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게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저는 오빠가 떠난 후 제 주변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진행하며 예약했던 곳에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돌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오빠가 제 이름으로 예약을 했다고 했는데 예식장, 여행사, 드레스샵, 스튜디오 등 어느 한 군데도 제 이름으로 예약된 게 없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고 엄마와 저는 결혼 관련 업체를 돌며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모든 업체의 직원들은 한결같이 그날 예약된 것이 없다며 혹시 사기당하신 것 아니냐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네요. 엄마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며 남자친구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 앞에서 잠복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 8시쯤 되자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오는데 위암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술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엔 저와도 몇 번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가서 앉았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의 화제거리는 바로 저의 파혼 이야기였어요. 야, 너 정미랑 파혼했다며? 정미가 자꾸 결혼하자고 보채길래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결혼하게 돈 좀 달랬더니 노인네가 뭐라는 줄 아냐? 나 같은 놈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나보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란다. 에휴, 건물 하나만 달라니까 그걸 안 주네. 놓친네. 도박해서 빈털털이 되고 빚까지 진 놈한테 어느 아버지가 돈을 주냐? 그 돈 주면 또 도박장에 갈 텐데. 뭐 임마? 그럼 넌 돈이 어디서 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다 방법이 있지. 비싼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예약금만 넣어주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정미가 척척 입금시켜주더라. 그 돈 들고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강원도 갔다가 카지노에서 3시간 만에 다 날렸어. 기계에 밥 주는데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더라. 내 딴엔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예약금 돌려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야. 그래서 위암 걸렸다고 뻥치고 정민의 엄마한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내가 아주 생쇼를 했다. 저와 엄마는 부들부들 떨면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다 쥐어뜯어 놓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그런 제 손을 꼭 잡고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본 남자친구는 제가 평소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3년간 사귄 것도 순전히 제가 남자친구에게 매달려서였다고 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에게 비싼 선물도 주고 돈도 잘 쓰고 말도 잘 들어서 저랑 만남을 이어온 거였죠. 게다가 남자친구는 도박에 심하게 중독돼서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더군요. 모아두었던 3억은커녕 빚만 진 빈털털이었어요. 가끔 출장이랍시고 강원도로 주말에 내려가곤 했던 것이 도박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 준 예약금 500만 원을 들고 도박장에서 다 날린 후 제게 또 다른 명목으로 예약금을 뜯어갔고 그 돈마저 모두 도박하는 데 쓴 거였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저를 떼어내려고 무당을 섭외한 거였고 그 후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네요. 그런데도 제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자 위암이라고 속이고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저런 놈이랑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했죠.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남자를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바로 남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여기 웬일이냐고 의아해하셨죠. 저와 엄마는 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박시우 이 사기꾼 새끼 어딨어? 당장 안 나와? 라고 소리치셨고 그 소리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 나오더군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 정미 만난 거니? 당장 예약금 안 내나? 어디서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쳐? 그때 남자친구네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방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상황을 다 들으신 남자친구 아버지는 넌 이제 하다못해 이 여자친구한테 그딴 짓까지 하냐? 나가 죽어 이 자식아! 라며 남자친구를 무지막지하게 패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러다 애 잡겠다며 남자친구 아버지를 말리시더군요. 남자친구는 반성은 안 하고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더군요. 툭하면 무시하고 때리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건물 한 채만 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철없이 보이던지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 남자친구가 있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죄송하다며 예약금의 위로금까지 해서 예약금의 2배를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아니 얘들이 만난 게 3년이고 우리 딸 젊은 시절 다 가게 해놓고 위로금 3천 받고 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하면 박시우 저놈 제 시간에 나오게 하세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는 손을 싹싹 비셨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못한 제 잘못이에요. 정미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못난 놈이 못난 짓만 골라서 하더니 정미야, 이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위로금 1억 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이 자식아!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약금은 물론 위로금까지 1억을 받아내고서야 고소를 취하해줬네요. 그 후 저는 남자를 만날 때 늘 의심이 들어서 쉽사리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다 1년이 지났을 즈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 남자친구는 오로지 인성만 보고 만나고 있네요. 이전 남자친구는 너무 남자친구의 스펙에 가치를 두고 만났던 제 잘못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남자가 감추고 있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많이 반성했습니다. 똥차 가고 새차 온다고 했던가요? 다행히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